네, 어제 저희가 했었던 거 잠깐 리뷰를 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아니죠, 월요일까지죠. 월요일까지는, 콜앱을 이용을 해서, 바로 콜앱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생성하고, 파이썬 코드들을 바로 작성하고, 셀 단위로, 코드 셀마다 그 파이썬 코드들을 실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뭐 개발 환경을 세팅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이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콜앱과 연결만 하면 그 개발 환경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져 있는 그런 가상 머신 한 대를, 가상의 PC 한 대를 임대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개발 환경 설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어제 처음으로 저희는 여러분들의 그 개인 PC에 파이썬 개발 환경을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편집기를 이용해서 코드들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될 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패스 변수를 잘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 그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디렉토리. 우리는 수업 시간에 여기다 설치를 했을 거예요. 뭐,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앱, 파이썬 312 뒤에 버전 번호 붙여가지고요. 저희가 3.12 버전을 설치를 했는데 이 폴더 밑에다 설치를 했죠. 그러면서 설치를 할때 패스에다가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체크박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파이썬을 설치를 했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이렇게 파이썬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그 경로가 이렇게 그 윈도우의 환경 변수로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로 설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커맨드 창, 이 명령 프롬프트, 커맨드 창을 열면은요, 커맨드 창에서 쓸 수 있는 그 명령어 중에 wher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wher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가 뭐냐면, 어떤 실행 파일이 무슨 디렉토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는 명령어입니다. 그게 where예요, where. where가 어디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어디에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찾았죠. 물론 지금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는데, 예. 요거는 제가 아마, 여기에 설치가 되어서 있다라고 먼저 보여주죠. 이걸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여기 패스에 이 경로가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python.exe라고 실행할 때 이 먼저 찾은 녀석으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설치하면 같이 설치되는 실행 파일 중에 하나가 PIP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PIP라고 하는 파일은 파이썬 패키지 관리자예요. 그래서 그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져 있는 공개 패키지들을 여러분들 PC에 설치하거나 설치되어져 있는 것들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업그레이드 버전을 재설치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PIP라고 하는 그런 실행 파일이에요. 명령어입니다. 얘는 어디에서 찾았냐면 파이썬이 설치된 디렉토리 밑에 스크립츠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밑에 pip.exe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 변수가 이렇게 설정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폴더에서든지 파이썬이라고 하는 명령어 혹은 pip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 개발 환경은 이렇게 설치를 했죠. 이렇게 설치를 하고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그 파이썬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었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이렇게만 하시면 프롬프트가
프롬프트가 그 파이썬 코드를 할 수 있는 프롬프트 상태로 바뀌어요. 이 프롬프트를 빠져나올 때는 exit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exit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먼저 우리가 설치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뭐 버그가 있으면 버그를 찾아서 수정하고 그런 그런 통합 개발 환경이 필요한데 통합 개발 환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진 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무료 버전이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좀 범용적인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꼭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만 특화가 되어져 있는 기능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특화된 그런 기능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합 개발 환경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설치한 이 파이참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 환경이에요. 파이, 파이참은 그 상용 프로그램이고요. 원래는 그 구독 형식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라이센스를 갱신하면서 구독 형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과 그 다음에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 두 가지 기능을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하시려면 1년 단위로 구독을 하시면 되고요. 약간 제한된 기능으로 어, 파이썬만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무료 버전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게 파이참을 설치를 해서 파이참 이용하시는 방법 그걸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파이참을 설치하고 나면은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순수 파이썬 프로젝트로 만들 것이냐, 주피터 프로젝트로 만들 것이냐, 이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고, 순수 파이썬 프로젝트로 만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확장자가 py,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피터 프로젝트로 만들게 되면 이 환경은 여러분들이 콜앱에서 사용하던 환경과 거의 비슷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장자가 IPYMB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는 노트북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 노트북에서는 텍스트 셀, 그 다음에 코드 셀 따로따로 작성하실 수 있으시고 코드를 실행하실 때도 셀 단위로 원하는 셀만 어, 선택해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트북에 있는 셀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거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주피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피터 프로젝트 잠깐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그래서 콜앱하고 크게 다른 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드리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순수 파이썬 프로젝트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이런 구조. 그래서 소스 디렉토리를 만들고 패키지 디렉토리들을 만들고요. 이렇게 패키지 디렉토리들을 만들고 파이썬 파일들을 만들어서 파이썬 그 파이썬 코드를 첫 번째 라인부터 마지막 라인까지 한 번에 실행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스크립트 전체를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는 개발 환경 중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만 설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패키지들이 아직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오라클 DB와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오라클 DB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오픈소스 패키지를 별도로 또 설치를 하셔야 돼요. 파이참을 이용하시면 이런 어떤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 파이참의 이 구조를 보시면은요, 왼쪽에 그 버튼들이 있어요. 왼쪽에 아이콘들이 있고, 이 아이콘들 중에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이렇게 그 정육각형의 파이썬 모양의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파이썬 패키지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죠.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거는 이 프로젝트에서 설치가 되어져 있는 패키지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창이에요. 그리고 이 창은 아까 보여드렸던 PIP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파이참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PIP 명령어를요, 우리가 직접 쓰지 않아도,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PIP를 이용해서 직접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파이참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필요한 패키지를 검색해서 여기서 바로 검색할 수 있었죠. 검색해서 뭐 설치를 하거나 버전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설치되어져 있는 거 버전 변경하실 때에는요, 여기 설치되어져 있는 목록 보이죠? 패키지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 보이고요.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 보이고, 제거할 수 있는 거. 이 제거하는 것도 PIP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버전 목록이 쭉 보이죠. 그죠? 버전 목록이 쭉 보이는데, 다른 버전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으세요. 만약에 그 라이브러리들 간에 어떤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존성, 디펜던시라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오라클 DB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오라클 DB의 버전이 3.1 버전은 지원하지 않고 3.0 버전을 지원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판다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라이브러리와 이 오라클 DB를 같이 사용을 하시려면 그거에 맞는 버전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참을 이용하시면 그런 과정들이 이 파이썬 패키지라고 하는 이 화면에서 클릭만 가지고 쉽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검색하고 설치를 했었죠. 그래서 검색하고 설치를 했었고, 그 검색하고 설치를 하니까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임포트하고 이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DB가 가지고 있는 커넥트 뭐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때 기본적인 구조는요. 우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게 커넥션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겠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SQL 문장을 전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송된 SQL 문장을 전송을 했으면 그 결과를 저장할 수 있고, 그런 객체가 필요해요. 그런 객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커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커서를 만드시는 방법은 connection.cursor. 커서. 그리고 만들어진 커서를 이용해서 SQL 문장을 execute,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하시면 되고, 셀렉트 문인 경우에는 테이블 형태의 어떤 데이터들이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커서를 for in 반복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셀렉트인 경우에만 execute를 하고 나서 커서를 반복문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순서는 커넥트 DB와 연결을 한다, 커서를 만든다, 커서를 가지고서 문장을 실행한다. 그리고 사용이 끝났으면 사용했었던 것들을 닫아줘야 되겠죠. 닫는 동작은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close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았죠. 그거는 with, as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with as cursor라고 하면 이 안쪽에 블록이 끝났을 때 cursor.close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with as connection 이렇게 하면 이 with 블록이 끝났을 때 connection.close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코드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드실 수가 있죠. 우리가 커넥션을 직접 호출하는 코드도 만들어 봤었어요. 커넥션을 직접 호출하는 코드는 아마 이 메인 오라클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메인 오라클 보시면 그냥 한 줄, 그냥 쭉 만들어져 있죠. 커넥션을 만든다. 그 다음에 커서를 만든다. 커서에서 SQL 문장을 실행한다. 그 다음에 다 처리가 다 끝났으면 커서를 클로즈한다. 커넥션을 클로즈한다. 이 순서로 작성했었던 거는 오라클 메인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했었었고요. 이거를 with as 구문으로 바꿔서 우리가 했었던 게 오라클 메인 2번이었었어요. 네, 어제 저희가 했었던 것 쭉 한번 리뷰를 했는데 기억 다 나시죠? 네. 자, 어제 저희가 만들었던 파일 중에서 DB util 패키지 다 가지고 계시죠? DB util 패키지 있고 connection.py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어제 여기서 좀 작성하다가 다 지우고 다시 새로운 파일에 다 넣었죠. 자, connection.py. 자, 여기서는요,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커넥션 객체를 리턴해주는 함수, 그리고 커넥션 객체를 닫아줄 수 있는, 클로즈 할 수 있는 함수, 두 가지를 여기서 만들도록 할게요. 이 파일에서는. 우리가 오라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import oracle db라고 하는 import 문장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로그인 할 때 사용할 정보가 필요해요. 유저라고 하는 정보가 필요하고요. 유저는 저희가 스컷 계정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요. 스컷 계정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는 하이거고요. 그 다음에 아, 네. 도메인 서버 네임인데, 여기는 접속할 수 있는, 오라클 접속하는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PC고요. 로컬호스트. 그리고 우리는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필수로 필요한 정보 세 가지는 요 세 가지 정보가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되고요. 자, 함수를 만들 건데, 함수는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네. 그냥 리턴 문장만 있어도 돼요. 리턴할 건데, 무엇을 리턴할 거냐면, oracle db.connect. 네. 유저 정보는 스컷이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정보는 하이고고요. 하이고고, db 서버는 localhost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커넥트된 결과, 커넥션 타입의 객체를 리턴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있을까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요거 어디서 사용했었어요? 이 코드 어디서 사용했었냐면 우리 메인에서 보면 with as 구문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with as 구문에서 이렇게 직접 호출하는 거 대신에 간단하게 get connection 이라고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질문 주셨죠. 하나의 파일에서 꼭 하나의 함수만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뭘 만들 거냐면 close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커넥션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닫아야 될 커넥션을 전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connection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할 일은 connection.close를 호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로 커넥션을 주면 그 커넥션에서 클로즈 함수를 호출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요거죠. 결국은
이 함수를 호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함수를 호출하겠다. 그거를 이런 이름으로 호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라는 뜻이고, 이 코드는 우리 어디서 사용을 했었냐면, 메인 오라클을 보시면은요, 요거. 요거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뭘로 대체를 할 거냐면, 여기 선언되어져 있는 get 커넥션으로 대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요 메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connection.close 호출하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만든 close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로 대체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얘네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이 파일에서 테스트해 보고 싶으시면 메인이라고 한 이 조건문을 넣으셔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파일의 이름이 파일의 이름이 메인과 같을 때에만 실행할 블록이다라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 우리가 방금 만든 get connection을 호출하겠다. 그러면 커넥션 객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거를 프린트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뭐 널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에러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닫아주는 코드는 물론 이렇게 하고 클로즈 이렇게 호출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 대신에 뭘 하겠다? 클로즈 커넥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겠다. 자, 그러면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는 방법은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F10이요. 컨트롤 쉬프트 F10 아니면은 여기 실행 버튼 있죠. 요거 클릭하셔도 돼요. 네. 클릭하시면 커넥트를 실행하겠다라는 게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과 보시면은요. 프린트문 요거 하나가 제대로 출력이 됐죠. 커넥션은 오라클 DB 커넥션이고 어디에 스콧 계정 로컬호스트 XE의 스콧 계정으로 접속을 했다. 커넥션이다. 이렇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커넥션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str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었겠죠. 언더스코어 str. 우리 요거 만드는 거 말씀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 함수를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문자를 만들고 있었냐면 이렇게 꺽쇠. 그 다음에 쭉 여기 ID 보여주고 그 다음에 DSM 보여주고 비밀번호는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문자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누가? 스트링 함수가. 스트링 함수가. 그래서 프린트문에서 출력했을 때 이런 형식으로 출력이 됐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두 개의 함수를 만들었죠. get connection이라 우리가 만든 함수를 이용하면 오라클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close connection이라고 하면서 여기 만들어진 커넥션을 아규먼트로 주면 커넥션을 클로즈 할 때 에러 없이 클로즈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테스트가 끝난 이 두 개의 함수를 외부에 공개해주고 싶어요. 우리 패키지를 인풋을 했을 때, 지금 패키지 이름은 db.util이죠. db.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인풋한 파일한테는 get connection과 close connection을 공개해주고 싶어요. 공개해주고 싶으면 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패키지 안에 있는 init.py가 있을 거예요. init.py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어, 패키지들마다 똑같은 이름의 그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init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폴더에 있는, 어느 패키지 밑에 있는 init 파일이냐라고 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우리가 커넥션을 만든 패키지가 dbutil이었잖아요. dbutil이니까 그 dbutil 밑에 있는 init 파일을 사용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식 쓰실 수 있으신데, 함수의 이름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은요. 점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현재 폴더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현재 폴더에 있는 커넥트라고 하는 파일에서 임포트를 하겠다. 무엇을?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임포트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from 점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파일이죠. 똑같은 파일에서 close connection을 하겠다.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네. 커넥션에서 에러가 발생, 요거 실행할 때 에러가 났었다고요? 네. 잠깐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코드 실행하실 때 에러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에러 보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마 이 커넥트 함수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이유 중에 대부분 중에 이유는 유저 이름 잘못됐거나 비밀번호 잘못됐거나 서버 정보가 잘못됐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잘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특별하게 여기 에러 없죠. 에러 없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함수를 패키지를 임포트하면 두 개의 함수를 우리가 오픈하겠다라고 하면 init.py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까 요거 주석 처리할까요? 이렇게 각각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씩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모듈 이름, 그래서 파일 이름이죠. 임포트 하겠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모든 거를 다 임포트 하겠다는 뜻이에요. 얘는 변수 이름들까지도 다 가져와 버립니다. 얘는 이렇게 별표를 하게 되면은요, 이 파일에서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 이름들이죠. 유저, 패스워드, DSN, 이런 이름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다 가져와 버리는 거고, 아니면 함수 이름만 공개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get connection,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해서 close connection.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줄로 쓰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같은 파일에서 두 개의 함수 이름을 가져오실 때는 제가 여러 개를 열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쉼표로만 구분하셔가지고 열거하시면 돼요.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는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결과를 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get connection까지 끝냈어요. get connection까지 끝냈고 get connection과 close connection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끝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메인에서 여기서 테스트가 됐으니까 메인에서 이용하는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볼 거는 SQL 문장들을 실행하는 커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SQL을 실행하고 어,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DB 유틸에서요.
DB 유틸 패키지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파이썬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파이썬 파일 선택해 주시고 DDL이라고 할게요. DDL. DDL. DDL이 뭐예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SQL에서 DDL의 종류 뭐뭐 있었죠?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안 되는데 그러면. create, drop, truncate, alter. 그죠? 만든다. 테이블을 만든다. create 테이블. 테이블을 변경한다. alter 테이블. 테이블 삭제한다. 두 가지가 있었죠. drop 테이블, truncate 테이블. 이렇게 create, alter, 그 다음에 drop, truncate 이 네 가지 SQL 구문을 DD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DL.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DDL이라고 파일 이름을 준 이유는 테이블 생성, 테이블 삭제, 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SQL 문장을 실행을 시키려면 커넥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커넥션은 여기서 우리가 또 커넥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connect.py에서 get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굳이 얘네들을 또 선언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호출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얘만 호출하면 되죠. 얘만 호출하면 되니까 DDL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도 똑같이 현재 폴더에 있는 connect라고 하는 파일에서 get connection 요거 하나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얘만 이용할 거예요. with as 구문을 이용하시면 clause를 우리가 직접 호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만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SQL 문장을 하나를 정의를 할 건데 이 SQL 문장은 create table로 만들 거예요. create table. 원래 테이블 만드실 때 create table 하고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기억나시나요? 원래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냐면 create table 바로 하고 요거 따옴표 3개 있죠? 제가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한 적 없죠? 따옴표 3개를 하시면은요, 그, 여러 줄에 걸쳐서 문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따옴표를 한 개만 쓰는 경우에, 이렇게만 쓰는 경우, 뭐, create, table,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는데 여기를 enter,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좀, 얘가 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지? 네. 중간에, 예, 문자열, 아, 네. 문자열. 이렇게 지금, 얘가 뭐가 된 거예요? 괄호로 이렇게 묶어두는 이런 형식이 되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게 보기가 싫어요. 어. 그리고 문자열들을 더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면, 왜냐하면, 그, 따옴표 한 개는, 그, 줄바꿈이 되지 않아요. 줄바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백슬래시는 뭐냐면 백슬래시는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뭐 또 다른 문자를 또 다른 문자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의 문자열을 작성할 때 그 문자열이 너무 길어서 한눈에 다 안 보이니까 옆으로 계속 스크롤하면서 보기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문자열들을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더하기 하면 문자열이 합쳐지죠. 합쳐지는데
이것도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엔터를 넣을 수 있는, 어, 중간에 엔터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따옴표가 있어요. 그게 따옴표 3개를 같이 쓰시는 거예요. 따옴표 3개로 시작하고 따옴표 3개로 끝내시면은요, 얘는 문장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문장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문장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안에 우리가 그 필요한 SQL 문장들을 뭐 얼마든지 줄바꿈하면서 원하는 형식으로 줄바꿈을 하면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뭐 탭도 넣으실 수가 있고 다양하게 뭐 아이디, 넘버 타입이다 뭐 등등등 뭐 네임은 뭐 여기 사실은 이름이 있어야 되죠. TBL 이름이 있어야 되고 뭐 네임은 바차투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음. 근데 뭐 원래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의 구조를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희는 기존에 있는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 테이블을 복사해서 기존 테이블 하나를 복사해서 그 새로운 이름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QL 문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SQL 문장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create table이라고 하시고요. create table이라고 하시고 if not exi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을 때,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을 때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create 테이블 할 때 에러 나잖아요. 그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블이 없을 때만 create 테이블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 DBT 테이블이 좀 간단하니까 DBT 테이블을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D 잠깐만요. 제 테이블 이름 확인 좀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테이블 이름이 DPT가 있고 DPT 카피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DPT EX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SQL 디벨로퍼를 제가 실행해뒀었거든요. 해뒀었었는데 우리가 DPT 테이블을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고 다른 이름의 이름은 없으니까 어, DPT example이란 의미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DPT example. 그 다음에 실제 다른 테이블을 그대로 셀렉트해서 가지고 복사를 할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as select죠. as select from DPT. 네. 여기는 원래 테이블 이름. 네, 실행하게 되면, 이런 SQL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질 겁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어, 제가 요 문장을 복사해서 아까 여러분들도 SQL 디벨로퍼 한번 켜두세요. 켜두시고 이게 아까 제가 이 문자열 안에 있는 요 문자열 안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SQL 디벨로퍼에서는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죠. 컨트롤 엔터하고 실행하시면 돼요. 어? 어? 누적된 뭐지? 어? create 테이블 create 테이블 맞는데? create 테이블 if not exist 테이블 이름 as select 제가 뭐를 빠뜨렸을까요? 쉬는 시간이 돼서 네, 쉬는 시간 먼저 좀 갖고요. 제가 이거 뭐가 안 되지? 네, 그거 한번 좀 제가 좀 찾아볼게요. 네, 잠깐 저희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